어제의 정보로 오늘의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이거 꼭 미스터리 소설의 첫 문장 같지 않나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정말 무심코 저지르는 이 흔한 실수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잠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과거 행동이나 예전 모습을 근거로 지금의 그 사람을 재단하고 있을까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그럴 거예요. 이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습관일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서 이 습관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더라고요.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지도를 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현재인데 우리는 이미 쓸모없어진 과거의 지도를 보면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섹션, 오래된 정보의 덫입니다. 왜 어제의 데이터가 오늘날 우리를 단절시키는지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오래된 정보에 기대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 관계에 치명적인지 말이죠. 누군가를 과거의 잣대로 판단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한 장면에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내 기억에다 대고 반응하고 있는 셈이죠. 이건 진정한 연결을 막는 건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에너지마저 꽉 막히게 만드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사람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과거를 기반으로 한 우리 판단의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딱 박제된 존재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도 깨우쳐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맞아요. 사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말 순식간에 그리고 아주 깊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자료는 과거를 최종 판결문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과거는 그냥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거쳐온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여정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지, 과거가 그 사람의 모든 걸 규정하는 낙인은 아니라는 뜻이죠. 자, 이제 인간관계의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 에너지 네트워크, 우리가 주고받는 말과 행동,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상호작용의 진짜 화폐, 바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 에너지의 무려 70%가 다른 사람에게서 온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는 30%에 불과하고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인간관계가 우리 생존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에게서 오는 에너지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칭찬이나 격려 같은 맑은 에너지는 가볍고 받기 쉽죠. 작은 활력을 주고요. 반면에 비난이나 오해 같은 탁한 에너지는 무겁고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걸 제대로 소화하고 변환시킬 수만 있다면 그 안에는 정말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과거의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 이 중요한 에너지 교환을 꽉 막아버리는 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맑은 에너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 탁한 에너지가 가진 성장 잠재력까지 몽땅 차단하게 되는 거죠. 결국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에너지 정체를 일으키는 셈입니다. 이 개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바로 당신의 가장 힘든 스승들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어쩌면 가장 어렵고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속이거나 배신하거나 상처를 줬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뭐였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네, 보통은 분노나 원망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나타난 변장한 스승이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려던 적이 아니라 내 삶의 습관에 있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온 존재였다면요?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건을 배움의 과정으로 바꾸는 학생의 길입니다. 첫째, 상처를 입는다. 둘째, 그 미움에 빠지는 대신에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뭘 배워야 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셋째, 그 답을 찾아서 내 잘못된 삶의 버릇을 교정하는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그런 종류의 스숑은 나타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철학의 정점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문장입니다.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나를 일깨우기 위해 그런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경험의 주도권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오로지 나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는 궁극의 관점 전환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식의 힘.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지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변환시키느냐에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명확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일 권리, 그 안에 담긴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권리, 그리고 그 모든 경험으로부터 성장할 권리. 하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노할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반응에 있지, 비난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정말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성장과 행복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느냐는 당신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힘은 바로 내면에 있다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당신은 과연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당신의 기억 속에 박제된 과거의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금 당신 눈앞에 서 있는 어제와는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현재의 그 사람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